서울 방배동. 3명의 10대 아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에 나섰다. 그런데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도착한 학습 현장은 의외로 주민센터. 등본, 초본이 또 필요하잖아. 그런 거 뗄 때는 여기 통합민원이라고 돼 있는 데 있지. 여기 가서 떼야 되는데. 한국 사회를 접한 것이 이제 겨우 한 달. 이들은 북한을 탈출해 이제 막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 청소년들이다. 등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서류인지 알아? 몰라요. 해봤어요. 알죠. 요 주소지에 이름이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다는 서류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생소하기만 한 아이들. 여기 지금 이름 있는 게 이거 다 있는 거는 한 가족이랑 같죠? 저도 가족이겠네요, 우리 누나도. 같이 사는 가족인 거지? 네. 무슨 친누나나 별류 관계는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ATM 기계를 사용해 돈을 인출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다. 기계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그러면은 입금하는 거에 지금 돈을 넣는 거. 여긴 통장 자체가 없거든요. 아, 은행이 없어? 네. 은행은 있는데 통장 같은 건 없어요. 은행에 가서 찾아야 돼요. 신분증을 내고. 그리고 국가에다 저축하면 돈이 막 많으면 좀 국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법에 또 걸리고 이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난생 처음 접하는 자본주의 사회. 정신없는 서울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이따금씩 떠나온 고향의 풍경이 그리워진다. 안에 처음 나와봤어. 이런 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가게, 개인집에서 이렇게 파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파는 게 많거든요. 여기 이런 데 오면 북한에 왔다는 감이 들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네. 왜 고향 온 거 같아서? 네. 남과북도 어차피 이기도 고향 저기도 고향인데 그치. 태어난 데 만 것처럼. 잡혀도 뭐 집 안 주고 뭐 그러니까 잡히가 좀 잡히고 뭐 가고 죽는 각오로 하고서 이렇게 하고. 네. 강을 딱 건너니까 이쪽에 잡혀도 안 되고 저쪽에 잡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는 데가 걸어서 산을 넘어야 돼요. 진짜 상상도 못해요. 국기를 넘어 못 본 사람은 몰라요.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고 가끔 그런 생각해요. 친구가 없어서. 니네 김일성이 니네 김정일이 할 때 난 대한민국 국민인 거 이제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탈북민들을 위해 설립된 둘이 하나 국제학교. 이곳은 어린 탈북민들이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대안학교다. 고등학교 다니다 온 애 있고 중학교 다니다 온 애 있고 초등학교 다니다 온 애 있고 그래요. 그 이 수준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준이야. 1학년 1학기.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사회에 나오게 된다. 어린 친구들은 정규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게 되지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학업까지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 한국 애들하고 따라 못 가잖아요. 공부 아무리 해도. 그렇게면 좀 기초로 좀 배워서 좀 쌓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한국 애들이 다 쓰는 말 보면 길 지나가면 보면 어방 외래어를 쓰는 것 같거든요. 이런 탈북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국제학교를 설립한 천기원 목사. 공부해라.
쓸데없는 하지 말고. 그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900여 명의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탈북자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95년도에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북한에서 넘어오다가 얼음물에 빠져 죽어 있는 그런 탈북자를 봤습니다. 분명히 북한 사람인데 두만강변에 깜깜거린 12월 달이었으니까 물에 몸은 빠져있고 발만 삐져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봤고, 한 7, 8살 먹은 이제 꼬마 아이들이 우리가 가는 일행들한테 이제 돈 몇 푼 달라 구걸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거진 줄 알고 몇 푼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줬다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공안한테 우리가 보는 앞에서 곤봉으로 막 머리가 피가 터지도록 맞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너무 비참한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무작정 국경을 넘었기에 불법 난민으로 취급받는 탈북자들. 천 목사는 북송이 두려워 갖가지 위험을 홀로 감수해야 하는 탈북자들을 한국과 미국 등으로 정착시키는 사업을 벌여왔다. 애들 신고 좀 신고. 엄마 집사람 신고. 하지만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엇나가는 탈북민들을 보며 대한학교 설립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를 알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와 같은 동질성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최근 천 목사는 한 달 전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3인방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 이제 니네 어려운 거 배우네? 지금 1차 함수. 어? 1차 함수요. 와, 그런 것도 배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사춘기를 막 넘긴 18이라 20살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너무나 완전히 다른 문화 이렇게 흡수하다 보면 충격이 크겠지요. 그러니까 늘 그런 유학에 빠질 수 있는 길이 많고, 이 정도면 잘한다고 봐요. 아주 굉장히 잘한다고 봐죠. 네. 그러나 늘 변수는 있지요. 예. 저희 집은 여기야, 여기. 국경이랑 완전 막 이렇게 넘어다봐도 다 보이고 이랬거든요. 한경북도 여기에. 형편없이 멀어요. 저기서 국경까지 가자면. 아, 그래? 멀어요. 딱 우리 집 사는 데가 한 50m 떨어지면 두만강이라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거기 가서 아들이 수영 치는 것도 많이 봐요. 각자 고향도 나이도 다른 아이들. 하지만 가족도 없이 홀로 들어온 한국 땅에서 아이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시간. 신입생 3인방 첫째 지은이는 홀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국경을 건넜다고 한다. 처음에는 가서 한 기껏 1년 정도? 더 이상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한 1년만 중국까지 돈 벌고 북한 다시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북한에 다시 나가서 살 용기가 없었어요. 국경 경비대라고 그 북한 사람들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잡혔다가 도망쳐서 나왔거든요. 도망쳐서 나오니까 더 이상 중국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한국 시도를 하면 우리 가족이 죽으니까 나 죽어도 한국 안 가.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차라리 자유롭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부모를 도와주고 이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3인방 둘째 민수. 다른 친구들은 중국에서 몇 년씩 지냈지만 민수는 올해 북한을 탈출해 바로 한국에 들어와 모든 풍경이 신기하기만 하다. 우리 아랫집에서 한국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재밌는 거래 저는 못 봤는데 제일 첫날에는 맷집을 들여다 놓고 봤는데 두 번째 날에는 안 보여줬대요. 옆집 사람이 안 전해주면 보안소에 가서 신고한 거예요. 아줌마고 아들이고 지금 꽃제비처럼 살거든요. 잘 살았는데 대단히 집도 다 뺏기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요. 그러니까 딱 완전 툭 넘어가자마자 이게
집이라는데 너무 밤에 너무 멋있어서 잠도 못 잤어요. 전날에는. 아파트 불이 쫙 있고 도로랑 찾아다니는 게 진짜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 집에 사는 거랑 보면 진짜 멋있더라. 잘 살더라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공부 잘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북한은 그렇잖아. 자기 집에 토대가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친구들을 좋아하는 3인방 막내 진구. 중국에서 7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진구는 가끔 한국에 온 것이 잘한 것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나는 탈북자인데 자네하고 어울리다가 왕따 당하지 않겠나, 아니면 자네 무시하지 않겠는가. 지금 뭐 북한하고 남의 지금 관계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좀 좋아진 거? 네,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간에 또 그것 때문에 폭격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놀기 좋아하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돼서 중국에서 살았으면 그대로 학교 다니며 살았으면 내가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고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친구가 없어서. 일요일 아침 9시. 느긋하게 늦잠을 즐기고 있는 동생들과 달리 지은이는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있다. 누나가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야 대충 옷을 추려입고 나온 동생들. 오늘은 난생 처음으로 서울 시내 구경을 나가기로 약속한 날이다. 한국의 최고 번화가인 명동. 서울이라곤 국제학교 근처만 돌아봤던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파와 수많은 가게들은 그야말로 신기할 따름이다. 이 안에 뭐 들어있지? 안 해요? 빵, 이 빵 형태를. 네, 아이스크림. 안에도요? 안 해요? 요 크리스마스. 특히 올해 북한을 탈출한 민수에게 12월의 크리스마스 풍경은 생소하기만 한데 없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여가지 누나가 좀 저거 보고 저게 크리스마스에 쓰는 게라 했어요. 신기한 명동 구경을 마치고 남산으로 향한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있는 자물쇠. 3인방 아이들도 각자의 소원을 서울 한복판에 걸어보기로 했다. 여기 와서 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안 좋은 생각도 들고 막 좋게 생각하면 뭐 연락이 언젠가는 오겠지 뭐 잘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막 불안해요. 너무 연락이 이제 1년 넘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오전 7시. 국제학교의 아침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다빈이다.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왼손과 두 발, 그리고 언어장애까지 겪고 있는 다빈이. 10살 다빈이는 자신보다 2살 어린 동생들과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친구들이 말 잘 들어? 형인데. 오히려 내가 더 동생이 돼버렸어요. 왜? 너무 챙겨줘요. 친구들이? 2008년 한국에 들어온 다빈이와 엄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면서 생계까지 꾸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다빈이 모자는 생활고와 경제고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 모자 벗지 마. 나가서 신발 신고 있어. 나가. 엄마 바지 불편해서 오늘 많이 생각해서 입혀서 신겨주는 거야 너. 이리 나가. 1층에 내려가서 휠체어에 앉아있어. 다빈이와 엄마의 등교 전쟁이 시작됐다.
다빈이의 등교 시간은 8시 40분. 엄마와 국제학교 차량까지 동원돼 열심히 달려보지만 결국 15분이나 지각해버렸다. 다빈이를 학교에 보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 엄마. 헤어 디자이너 학원이요. 자격증 시험 보려고요. 아, 얘 힘들어서 어떡하겠어요. 뭐 똑같이 맨날 반복인데요, 뭐. 저녁 7시. 미용학원에서 돌아온 엄마와 다빈이가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발꿈치에 네가 힘을 딱 실어야 네 몸무게를 이길 수 있어. 엉덩이 어디 있니? 가운데가 어디야? 어디를 쏠렸어? 야, 앞으로 간다. 중심 잡어. 시작. 10살 다빈이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고통. 14, 15, 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남들만큼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다빈이에게 18, 엄마는 더욱 혹독한 훈련을 요구한다. 21, 겨우 1개 받고 있는데도 예, 뭐 거의 한 번에 5만 원꼴로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일주일에 5번 정도 가야 되고. 20번이요? 예, 그렇죠. 원장님이 그럼 어머니 아유 뭐 이렇게 살림이 이렇게 힘드신데 애 하나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애도 성치도 않은 애를 그냥 제가 그냥 한 2달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끝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막해요. 12월 13일 날 이제 새로 이제 돈을 안 내면 운동을 이제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1990년대 후반 북한을 탈출한 다빈이의 엄마. 점심에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북한에서도 그래 좀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어렵게 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굶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집에서. 중국에 가면은 한 달만 벌어 갖고 와도 집안을 뭔가 장사할 거리를 내가 뻥창 벌어올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원래 계획은 한 달만 하고 돌아가시려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근데 왜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강을 딱 건너니까 이쪽에 잡혀도 안 되고 저쪽에 잡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건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중국에서 다빈이를 낳았지만 탈북자의 아들 다빈이는 무국적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국적도 없고 저는 가짜 호적이었고 중국에서 가짜 호적이었으니까 얘를 뭐 제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단지 돈뿐인데 그 큰 돈을 버는 데는 뭐 제 능력으로는 아예 안 되는 거였으니까. 예. 결국 엄마는 다빈이를 위해 그토록 망설이던 한국행을 결심한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만은 가지 마라. 부모 형제 다 죽는다. 한국만 가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한국에 오면서 진짜 부모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모님을 내려놓고 자식을 살리고자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제가 자식이어서 중요한 것처럼 나한테는 다빈이가 자식이어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던 한국행. 하지만 한국의 삶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왔대? 뭐 이러는 것도 있고 아무개씨 너네 김정일이 뭐 또 뭐 어쨌대 막 이러고 그러면 진짜 그래 뭐 섞이나? 응, 섞일 수 없나?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는데 막 새로운 미래를 위해 미용학원을 다니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엄마.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기에는 다빈이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모자란다. 오늘은 침대에서 어떻게 사나 지금 시기를 놓치면
거의 못 걷는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탈북민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요. 얘는 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요. 좀 어쩌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얘랑 나랑. 그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채 오로지 살기 위해 죽음의 문턱을 넘은 탈북민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배려와 시선이 통일로 향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심지어 대놓고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인데 그건 철부지 같은 사람이지요. 정치 집단이 그러는 거지 북한 사람들도 순수하고 좋잖아요.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논의 있으면 좋겠는데 남쪽이나 북쪽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교육을 해서 가르쳐서 통일 한국의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을 시키고 육성을 시키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탈북 청소년들과 뇌병변을 앓고 있는 다빈이에게 용기를 주세요. 작은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